예, 기본적 분석. 사실은 내일부터는 좀 재밌어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종목을 노출해드리고 그런 부분이 많고 또 종목이 노출돼서 이거 봐라. 이거 참 수익이 좋은데 이거 어떻게 분석해야 되지? 라고 하실 때부터는 이제 좀 재미가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이제 교과서적인 내용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딱딱한 부분이 있는데 조금만 참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일을 위해서는 오늘 어떻게 해야 된다? 기초를 좀 다져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 분석 마무리 정리해드립니다. 장점과 단점 그리고 궁극적인 기본적 분석의 목적이 뭔지 이 부분에 대해서만 짧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놓고 보시게 되면요. 기본적 분석의 실질적인 목표가 뭐다? 나와 있죠? 수익률의 극대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증권 분석 자체가 사실은 기본적 분석도 마찬가지고 기술적 분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분석을 한다. 이렇게 놓고 보시고요. 내재 가치가 높은 종목을 어떻게 해요? 시장 가치가 높은 종목보다는 내재 가치가 높은 종목, 이러한 종목을 편입을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내재 가치가 시장 대비해서 훨씬 높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평가 종목 발굴할 수 있고 편입한 이후에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뭐 당연히 궁극적인 목표가 되겠고요. 그리고 기본적 분석의 또 장단점 역시 또 놓고 살펴봐야 되는데 장단점 부분은 뭐 사실 수익률을 극대화하려다 보니까 분석을 하게 되는데 이 분석에 대해서 좀 맹점이 좀 있다라는 거죠. 한 가지 기술적 분석만, 기본적 분석만 놓고 봤을 때는요. 그래서 장점 부분과 단점 부분 짧게 또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장점 부분은 이러한 부분입니다. 기업의 내외적인 요인 분석을 한다고 그랬죠? 기업의 내외적인 요인을 분석을 해서 저평가 유망 종목을 발굴해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에서는 사실상 기업의 펀더멘털 부분에 대해서 뭐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기본적 분석에 대한 장점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외적인 부분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저평가 종목 발굴할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뭐 중장기적으로 큰 수익을 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객관적인 자료에 대한 분석이죠. 어찌됐건 수치가 나와 있는 정형화되어 있는 그런 분석 내용이 더 주된 요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이해하기가 또 쉽고 또 간편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단점 부분은 계량화되기 어려운 심리적인 요인.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적인 상황 같은 경우에 대통령 선거가 있다라든가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지방 총선이 있다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한 부분. 그리고 남미 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정치적인 혼란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어떻게 계량화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특히 지정 확정 리스크 이러한 부분을 이제 계량화할 수 없는데 그 부분이 기본적 분석에서는 포함되기는 어렵다. 다만 이러한 부분은 패턴에 의해서 기술적 분석에 의해서 좀 보완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기본적 분석은 다시 한번 뭐 짧게만 정리를 해드린다면 뭐죠? 어찌됐건 간에 증권 분석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것은 가장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내재 가치를 평가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요, 기술적 분석 역시 이제 짧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건 뭐 기술적 분석도 금요일 날에는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활용하시고 또 활용하시고 수익률을 극대화하실 수 있는 그러한 비법들을 좀 전달을 해드릴 텐데 오늘 굉장히 딱딱한 내용을 여러분들께서 이겨내셔야 됩니다. 이겨내셔야만 금요일 날 윤정두의 노하우를 노출했을 때 공개를 해드렸을 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 분석의 개요부터 차분히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 분석의 개요. 기술적 분석하고도 마찬가지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상 기본적 분석의 한계점을 보완하는 것이 기술적 분석이다. 이렇게 놓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것이 되겠죠. 수급 및 주가의 과거 데이터. 그러니까 과거에 일어났었던 수급, 또 과거에 일어났었던 주가의 변동 라인, 이러한 부분을 계량화해서 분석해서 미래 주가를 예측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뭐 기술적 분석 하시는데 그러한 그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매매 시점 포착하는 거다.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 가정이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의 기본 가정은 이런 거죠. 주식 시장의 시장 가치는 수급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기본적 분석은 뭐라 그랬어요? 내재 가치에 의해서만 주식의 가치가 설정이 된다 하는데 기술적 분석은 어떻게 된다? 무조건 수급에 의해서만 결정이 된다. 이렇게
기본 가정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의 추세는 상당 기간 지속된다. 그러니까 상승이면 상승, 하락이면 하락, 그리고 중립이면 중립. 상당 기간 이것이 추세가 지속된다라는 표현이고요. 그리고 이 추세의 변화 역시도 수급에 의해서 뭐 매물이 쏟아진다든가 혹은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된다든가 이러한 부분에 의해서만 추세의 변화가 나타난다. 그리고 수급의 변동은 도표에 의해서 추적이 가능하다. 도표, 다시 얘기한다면 차트입니다. 차트에 의해서 추적이 가능하다. 그리고 주가 모형은 스스로 계속 반복한다. 이러한 가정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통계치를 가지고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기술적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근데 기술적 분석이 시장에서 얼마만큼 많은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대략적으로 역시 캔들과 마찬가지로 캔들 패턴 한 100여 가지 넘는다 그랬죠. 기술적 분석은 지금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소 100여 가지, 제가 생각할 땐 100여 가지가 아니라 200여 가지, 300여 가지 그 이상 더 많을 수 있는 것이 기술적 분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요. 각각의 기술적 분석에서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한 가지 한 가지만의 핵심 포인트만 뽑아내셔서 이해만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말씀드렸죠. 금요일 날 제가 비법을 공개해 드리면서 몇 가지 패턴에 대해서만 아주 쉽게 적응하실 수 있게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술적 분석, 나머지 교과서적인 내용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적 분석의 교과서적인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추세 분석, 패턴 부분, 패턴 분석, 뭐 지표 분석, 시장 구조 이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흔히 얘기하는 교과서적인 내용이다. 전체적으로 크게 얘기할 때 추세 분석은 이동평균선, 저항선, 지지선 이건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패턴 분석은 서양식 패턴 분석과 일본식 캔들 이건 9강 동안 진행을 해드렸던 부분이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서양식 패턴 분석도 캔들 분석과 거의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나중에 이건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지표 분석은 오늘 이제 좀 강조드릴 부분입니다. 오늘하고 금요일 주가와 수급 그리고 보조 지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설명을 많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시장 구조 이론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되겠죠. 무엇이냐면 뭐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라든가 일목균형표 많이 들어보셨던 이런 내용들이 아니라 여기서 설명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예를 든다면은 뭐 엘니뇨 현상, 여성들의 치마 길이에 따른 주가 예측, 그리고 주초, 주말, 연초, 그리고 연말, 그리고 뭐 대선 효과, 계절별 랠리 현상 이러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기술적인 분석으로 우리가 인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정학적 리스크 말씀드렸는데요. 북한이 어떻게 합니까? 핵미사일 실험 이런 부분이라든가 혹은 동해상으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혹은 서해상에서의 어떤 뭐 국지전이 일어난다거나 했을 때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들 이러한 부분들을 펀더멘탈상으로 어떻게 분석하기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 분석보다는 기술적 분석으로 우리가 국한시켜서 분석하는 내용 이 부분을 포괄적으로 전체 기술적 분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여기까지만 놓고 보시더라도 그럼 패턴이 4가지인데 4가지에서 조금만 내가 신경을 쓰면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아닙니다. 오늘은 조금 겁을 내실 수도 있는 그러한 자료들을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 놓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중에서 추세 분석, 뭐 패턴 분석, 그다음에 시장 구조 이론 전부 우리가 다 향후에 공부할 내용인데요. 지표 분석을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 지표 분석에서도 어떤 내용? 보조 지표 부분을 우리가 다음 주부터 깊게 들어갈 겁니다. 그러한 이유는 어려우실 수 있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캔들을 9주 동안, 9강 동안 배웠죠? 3주죠. 3주 9강을 배웠는데 캔들만큼 쉽습니다. 보조지표가 굉장히 쉬운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보조지표에서 핵심적인 부분만 몇 가지 뽑아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오늘은 보조지표가 어느 것이 있는지 그 보조지표에 대해서 설명을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조지표는 주가나 거래량을 계량을 해서요. 새로운 지표로 산출을 한다. 그리고 추세 판별, 그리고 주가 예측에 활용하는 분석 기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는데 안 되겠습니다. 좀 시간이 없으니까 쭉쭉쭉 지나갈게요. 쭉 지나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조지표의 장점, 단점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공개해드린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교육 자료를 통해서 한번 쭉 놓고 보시고요. 거의 비슷합니다. 장점, 단점은 기술적 분석 전체가 좀 비슷하기 때문에 뒷부분에 설명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좀 중요하죠. 보조지표의 단점에 대한 보완법입니다. 그래서 주가의 후행성이 좀 나타나요. 보조지표라는 거는. 그래서 하나만 사용할 때에는 매매 오류라는 게 뭐냐면 조금 뒤에, 그러니까 매도 사인이 주가가 빠진 이후에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주가가 오른 이후에 매수 사인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완점은 어떻게 한다? 2개 이상의 지표를 병행해서 분석해야 된다. 다시 얘기한다면 캔들 같은 경우에 뭐 보조지표라고 얘기하기가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 어찌됐건 우리가 캔들을 배웠는데 캔들 하나보다는 한 가지 이상의 보조지표를 더 놓고 분석을 하시는 것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을 더 높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화면 보면서 쭉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지표의 종류입니다. 지금 11가지로 분류를 해놨는데 사실은 더 많아요. 특히 이 기타 지표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내용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전체적으로 이 9가지, 10가지에 대해서 어떤 지표들인 것인지 한번 짤막하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지표 1, 추정형 지표라고 되어 있는데요. 뭐 그대로요. 우리 캔들 배울 때랑 똑같이 한 번 주가가 형성되면 일정 방향으로 계속해서 진행이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로는 추세 반전형입니다. 사실상 캔들에서는 반전형을 놓고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보조지표에서는 뭐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가의 반전 부분이 나타나는 부분, 이러한 부분들을 추세 반전형 지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거래량 지표 부분이 있고요. 거래량 지표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지금 밑에 이러한 지표들이 있는데 이 부분이 계속해서 겹쳐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겹쳐져서 뭐 수량은 많아 보이지만은 중복되는 그러한 지표들이기 때문에 크게 뭐 두려워하실 필요는 절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범위성 지표, 그다음 변동성 지표. 이 부분은 조금 중요하죠. 변동성 지표는 나중에 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빅스라든가 V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평상시에도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지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추세 지표, 시장 강도 지표, 그리고 가격 지표, 채널 지표, 모멘텀 지표 이러한 내용들 쭉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기타 지표 보여드립니다. 기타 지표라는 것은 어떤 거라고요? 특정 범주에는 들지를 못해요. 따로 이렇게 분류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 범주에 동시적인 성향을 보이는 지표다. 다시 얘기한다면 우리가 이런 것은 기술적 지표라고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개인 수급, 개인 순매수, 기관의 누적이라든가 시장 주체 세력의 수급 동향, 그리고 우리가 시장 주체 세력의 수급 동향이다라고 한다면은 흔히 외국인 기관 이렇게만 생각하시죠. 뭐 혹은 개인. 그렇지가 않습니다. 거기에 우리나라에서 2005년 이후에 굉장히 크게 시장을 좌우하는 부분, 국민연금, 그리고 주식형 펀드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의 수급 동향까지를 전부 놓고 보는 것이 기술적 분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00여 가지, 200여 가지 그 이상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좀 겁이 나실 텐데 일단 겁이 나실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교육자료 지금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교육자료 다운받으시고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지금 첨삭지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첨삭지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